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HBM을 개발했던 HBM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카이스트 김정호 교수님께서 HBM 다음은 HBF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HBM을 개발했던 데는 굉장히 오랫동안 걸렸지만 HBF가 상용화되고 자리를 잡을 것은 상당히 짧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HBM에는 약간의 한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용량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이 학습에서 추론으로 넘어가면서 스토리지, 저장 장치가 굉장히 중요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시는데 HBM에서 HBF로 그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샌디스크 주가는 왜 폭등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HBM하고 HBF에 대해서도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샌디스크 주가가 왜 그렇게 폭등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김정호 교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GPU의 혁신은 끝나가고 있다. 인공지능 AI 시대에 돈 버는 건 메모리 반도체 장사인데 그중에 속도는 HBM, 용량은 HBF가 맡게 될 것이다. 우리가 카이스트 김정호 교수님은 모두가 인정하는 HBM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HBM 다음은 HBF다. AI 메모리는 전월세 시대가 온다. 참 상상하지 못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HBM하고 HBF에 대해서는 비교에 대한 말씀을 제가 조금 드리고 샌디스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식을 하는 방송은 아니지만 제가 방송을 하는 거 보고 샌디스크에다가 주식을 투자를 해서 재미 보신 분들 제가 몇 번을 만나보고, 얼굴은 모르지만 저에게 카카오 선물들 보내주시는 분도 봤습니다. 그래서 삼성에 계신 분도 샌디스크에 넣었다가 아주 수익률을 많이 보고 이런 분들도 좀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앞에 부분을 짧게, 뒤에 부분은 조금 길게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HBM과 HBF, 속도와 용량의 역할 분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HBM은 휘발성 D램이, 휘발성이라는 게 뭐냐면 전원을 넣어서 작업을 하는 동안 데이터가 있지만은 전원을 끄는 순간 데이터가 다 날아갑니다. 그런데 이 HBM이 그런 역할인데 GPU 옆에 바로 붙어서 실시간으로 연산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핫 메모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초고속 대역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구분을 잘 해놨죠. 그래서 HBM을 하고 HBF, 여기는 이제 휘발성이라는 거, 여기는 비휘발성. 그러니까 HBF는 F가 플래시 메모리다 보니까 작업을 다 해도 데이터가 날아가지 않고 저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낸드 플래시는 만들기가 좀 수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HBM은 지금 12단, 16단 이렇게 얘기하지만 낸드 플래시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321단, 삼성전자는 290단, 아마 올해 안에 아마 삼성전자가 400단대가 나올 것 같아요. 전력 소모는 HBM이 월등히 높습니다. 여기 HBF는 낮습니다. 전력을 많이 쓰니까 그만큼 발열이 많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쓰기 회수는 여기는 무제한입니다. 저장이 안 될 뿐이에요. 근데 요거는 약 한 10만 회. 그 다음에 용량은 64GB인데 이거는 512GB. 이거 지금 요렇게 나왔지만은 사실은 테라바이트도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저장 용도는 이제 학습이나 추론이고, 변수 저장이라든가 여기는 추론이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HBM하고 HBF는 만드는 거는 HBF가 수월한데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죠. HBM이 용량이 있고 가격이 매우 비싸고 적중 수가 증가할수록 발열이라든가 수율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을 수가 아니라 있습니다. 그런데 HBF는 비휘발성, 위에서 다 보셨죠? 그래서 GPU 옆에서 대용량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콜드 메모리라고 말을 씁니다. 그래서 장점이 있습니다. HBM 대비해서 10배 이상의 용량을 축적할 수 있고 전력 효율이 우수하고 캐시라든가 멀티모달 히스토리 이런 데서는 굉장히 최적합니다. 그러나 HBM보다 느리지만 기존 SSD에 대비해서 GPU와 물리적으로 훨씬 가깝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자료들을 제가 좀 준비하고 있는데
HBM은 아직까지 지금 16단은 아직 상용화되지는 않았습니다. 12단이 지금은 상용화돼 있죠. 이 GPU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HBF를 독단적으로 쓸 건가? 지금 HBM이 독립적으로 쓰고 있지만 이렇게 보완적인 그런 단계로 갈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거는 이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 김정호 교수님께서 했던 말씀을 한번 다시금 보겠습니다. HBM은 책꽂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책꽂이를 해봐야 그 책이 뭐 얼마나 되고 데이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HBF는 도서관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AI가 과거 기억을 꺼내 쓰는 시대에서 GPU 옆에 대용량 메모리, 그러니까 HBM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과거의 기억을 꺼내 쓰는데 HBF는 거대한 도서관이란 말이에요. 데이터가 저장된 도서관이니까 그 옆에서 즉시 데이터를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이제 그 엔비디아의 최신 GPU 루빈도 2대를 결합한 거. 그래서 뭐 하여튼 이런 것을 쭉 따져본다면 HBM의 한계가 뚜렷하다는 거죠. 자, 오늘 본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카이스트하고 샌디스크가 연결이 돼서 HBF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정호 교수님이 대단하죠. HBM의 구조 개념을 창안한 그 아버지고, 하여튼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제조 주도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다 쥐고 있죠. 두 회사만 가능한 조합입니다. D램, 낸드에서 HBF, TSV라든가 패키징, 하이브리드 본딩, 이런 것들이 삼성하고 SK하이닉스가 주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김정호 교수님의 발언을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HBF는 HBM과 같은 공정에 동시에 양산 가능한 것은 삼성하고 SK하이닉스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제 그 뭐 이렇게 그 컨소시엄 컨퍼런스 이런 데서 말씀을 하시기를 이렇게 지금 길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하시는 말씀이 절대적으로 내줘서는 안 될 시장이라고, 안 될 영역이라고 딱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HBF의 상용화 시점은 내년 말에서 28년 정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는 샌디스크와 협력해서 27년 말 시제품을 공개할 예정이고, 삼성전자도 독자 개발을 이어가고 있다. 삼성전자는 최종 성능을 좌우하는 베이스 다이를 직접 설계할 수 있어서 유리하다. 삼성이 유리하다는 얘기가 베이스 다이 자체 파운드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삼성전자는 베이스 타일을 자체 설계 가능하기 때문에 시스템 통합력이 우위다. 그래서 지금 HBM에서는, 이 엔비디아에서는 지금 단순히 HBF를 만드는 것보다는 통합한 이런 솔루션을 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낸드 쪽의 핵심 파트너인 샌디스크는 이 플래시 메모리 SSD를 만드는 글로벌 5위 회사입니다. 스몰 마켓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뭐 이렇게 USB 이런 만드는 회사인데, 작년에 SK하이닉스하고 8월쯤에 이 HBF하고 MOU를 맺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떡상을 했습니다. HBF는 HBM 방식의 낸드입니다. 고성능 낸드 설계 역량이 필수적인데, 조 샌디스크가 삼성하고도 어떤 협약을 맺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샌디스크가 이제 재평가를 받는 이유는 AI 데이터 센터 스토리지 저장 장치가 폭발하기 때문에 이 샌디스크가 어떤 그런 곳에 아마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HBF는 스토리지와 메모리의 경계를 허무는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기존 SSD에서 GPU 근접한 HBF로 밸류체인이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단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카이스트 이제 설계를 하죠. 이제 김정호 교수님께서 삼성하고 SK하이닉스가 양산하고 패키징을 하죠. 거기에 샌디스크의 낸드 기술이 들어가는 거죠. 이 삼각구도가 HBF 생태계를 그 실체라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도 제가 다 이게 올려놨습니다. 샌디스크의 주가가 얼만큼 갈까요? 제가 주식하는 방송은 아니지만은, 제가 작년에 샌디스크의 주가를 얼마에서 받느냐면 200이 될까 말까 할 때 그때서부터 왔습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는 가격이 아닌 구조라는 거예요.
먼저 전제를 분명히 할 것은 특정 목표주를 단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대신 시장 논리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시나리오를 써봐야 샌디스크 주가입니다. 1년입니다. 1년.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최대 이렇게까지 올라갔는데 여기서 조금 떨어졌죠. 그래서 샌디스크의 주가를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많이 내렸죠. 이제 584.55달러인데 1년을 본다면 1494% 거의 15배가 올랐습니다. 15배.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면 샌디스크가 얼만큼 올라갈 거예요? 제가 이런 샌디스크에서 뭐라 볼 때는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샌디스크의 폭발은 떡상은 지금이 아니에요. 작년에 10배를 올랐어요. 10배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을 보는 주식은 아닙니다. 그럼 언제를 볼 것이냐? 27년도 아닙니다. 2, 3년 후를 바라보는 주식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 때 지금 뭐 미국의 나스닥 이런 데서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그 영향이겠죠. 그래도 그 영향으로 본다 그러면 샌디스크 주식을 매입을 하는 것은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현재 주가 급등의 정당한 이유는 낸드가 슈퍼사이클인데 또 재진입을 했죠.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가 거기에 또 SSD가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 HDD 하드디스크가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낸드가 들어갑니다. 공급 증설이 잘 안 되죠. 그리고 22, 23년도에 그때쯤에 낸드 감산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증설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에요. 그냥 계속 올라갈 겁니다. HBF라는 상위 기술 옵션을 보유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단순히 샌디스크를 단순히 낸드 회사가 아니라 AI 메모리 스택의 한 축으로 리데이팅 이런 말을 쓰는데 리데이팅은 시장이 그 기업을 바라보는 등급. 그래서 어떤 같은 레벨에서 어떤 데는 5달러 정도의 수익을 내는데 샌디스크 같은 경우는 10달러를 낸단 말이에요. 이 다른 차원이 다른 같은 업종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은 수익률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완전히 그냥 이 떡상하는 기업들을 리레이팅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나리오별로 이제 프레임을 한번 짜보면 시나리오 A 보수적으로 HBF는 27, 28년도 이제 초기가 채택이 될 겁니다. 매출 기여가 이제 초기라서 크게 많이 매출에 크게 하지는 않아요. 이제 현재 밸류에이션을 유지를 하고 변동성이 서서히 확대가 되겠죠. 시나리오 B를 이제 기본 그 스택입니다. AI 출원용 HBF가 채택이 시작하고 28년부터 채택이 되겠죠. SK 하이닉스가 HBF를 양산에 성공하고 삼성도 성공을 하겠죠. 그러면 메모리 멀티플 재평가 구간에 진입을 하겠죠. 그런데 샌디스크가 그때보다는 낸드 회사가 아니라 AI 인프라 회사로 인식이 전환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좀 강하게 좀 한번 시나리오 그 이제 C로 한번 해본다 그러면 엔비디아, 구글, AMD 플랫폼에서 HBF를 공식적으로 채택한다. 그러면 HBM 플러스 HBF가 이제 하이브리드 이제 그냥 두 개가 표준화가 되는 거죠. 과거 HBM 초기에 SK 하이닉스가 리레이팅 했던 것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 주가는 얼마를 갈 것이냐 이런 것보다는 어디까지 재평가가 가능한 기업인가가 문제로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은행 뭐 이렇게 레이몬드 제임스란 뭐 이렇게 한가 아웃퍼폼 등급으로 이렇게 상향을 했어요. 리레이팅도 뭐 그런 얘기지만 수요는 매우 강력함이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공급은 수년간 매진이 된 정도로 빠듯하다. 그러니까 지금 낸드 플래시는 지금은 부르는 게 값이고 지금 그 구매 담당자들은 줄을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샌디스크에 그 지금 HBF가 아니라 낸드 플래시 하나만 가지고도 실적이 좋게 나올 것은 틀림없다는 얘기죠. 아웃퍼폼에 대해서도 제가 블로그에 올려놨습니다. 자, 결론을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HBM이 속도의 끝판왕이라 그러면 HBF는 용량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김정호 교수님께서 HBF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제조력, 샌디스크의 낸드 플래시 기술이 결합이 되면서 AI 메모리판을 전월세 구조 그냥 갖다 쓰는 이런 구조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가 떡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그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다른 JP 모건이나 이런 데서는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두 개 합쳐서 영업이익이 내년에 2027년에는 540조가 될 것이라는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공부도 해야 되겠지만 반도체 주식, 그다음에 또 로봇이라든가 이런 데 전력이라든가 이런 쪽의 주식은 하나쯤 가져가는 것은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고덕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